이번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측에서 리플을 국제결제시장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서 평가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코인판에서 흔히 들리는 낙관론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한복판에서 나왔던 진단입니다. 이 말이 갖는 무게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블록체인 하나로서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스위프트 체제가 진짜로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냐. 이게 진짜 관건인 거고, 빠르다,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은행에 돈 굴리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이게 바로 XRP가 커나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글로벌 은행들이 만든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한마디로 국제금융의 혈관이죠. 은행이 은행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메시지를 근거로서 결제랑 송금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었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 메시지는 빨리 가는데 돈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은행 계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미리 외화를 묶어둡니다. 고객이 달러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달러 예치금을 해외 계좌에 꽂아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노스트로 계좌 관행인 거고, 근데 이렇게 묶어둔 돈은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비효율적으로 갇혀있는 셈이겠죠. 여기서 바로 리플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송금이 빠른 게 아니라 XRP를 유동성 브릿지로 사용하면 은행이 미리 달러를 묶어둘 필요가 없겠죠. 송금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현지 통화에서 XRP로서 다시 상대국 통화로서 바로바로 바꿔가지고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속도 문제가 아니라 자본 구조를 바꾸는 거고, 묶여있던 돈이 풀리면은 그 자금은 대출과 투자, 다른 금융상품으로 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은행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자유를 얻는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집에 비상금 1,000만원을 금고에 묶어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잠궈뒀는데 이런 돈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근데 그걸 안 묶어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다면 그 돈으로 주식도 사고 가게도 열고 다른 데 투자도 가능할 겁니다.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은 이런 금고에 묶인 돈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단순한 송금 기술이 아니라 자본 효율성을 뒤흔들 수 있는 혁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오해가 생겨요. 내일 당장 스위프트가 사라지고 리플이 전부 다 차지한다? 이건 아니겠죠. 은행 시스템은 보수적이고 보안과 규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리플이 그냥 코인 가격만 올려주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니라 수수료 절감대, 운영 자본 축소,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이 범죄에 쓰이기 쉽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정사실은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래가 원장에 기록이 되니까 추적 자체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규제만 맞춰진다면 오히려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의 이번 평가 자체가 단순한 호재 뉴스가 아닙니다. 기술의 효가 아니라 자본의 언어로서 된 메시지인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까지 묶여있었던 수십조 달러가 내일부터 자유롭게 움직인다고요? 이건 시장에서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죠. 단순하게 송금 수수료 몇 % 절감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흐름들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 자체가 가볍게 들리면 안 되시는 거고, 게다가 타이밍까지도 정말 중요해요. 리플이 미국 SEC랑 소송을 끝내면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더 사라졌죠. 이제 기관들이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네트워크로서 RLUSD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계획까지도 내놨습니다. 이런 그림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제도권에서 다시 리플을 꺼내놓고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모건 스탠리의 발언 자체가 이런 상징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스위프트랑 병행해서 쓰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병행 기간 자체가 길면 길수록 데이터는 말을 해주겠죠.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인 쪽으로서 거래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송금량이 큰 아시아랑 중동, 미주 지역에서부터 리플 기반 파일럿이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결국에 스위프트의 절대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리플 같은 대형 네트워크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번 모건 스탠리의 평가 자체가 단순하게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뉴스가 아닙니다. 리플이 국제금융에 대한 인프라로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신호인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금융판 재편에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기 차트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은행 장부랑 자본 효율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자본이 묶인 곳에서 풀리는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안에서 가장 큰 기회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런 변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용하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늘 화려하게 다가오지만요, 진짜 변화는 장부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 장부가 바뀌는 순간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모건 스탠리 발언 자체가 단순한 호재로 넘기지 마시고요. 앞으로 국제결제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이런 흐름들 반드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다음 세대 금융의 기회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현재 시점 XRP 차트 살펴봤을 때 4,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4,800원대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면서 지금은 4,000원 언저리에서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단기 20일 이평선, 그리고 약 4,0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 또 한 개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200일 이동평균선 부분인데요. 현재 3,500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구간 자체가 사실상 단기, 중장기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RSI 지표 살펴봤을 때 현재 53 수준이에요.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거래량도 예전보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눈에 띄는 거는 거래소에 XRP가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의 리저브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매도 압력을 키우는 신호로서 해석이 됩니다. 즉 누군가가 시장에 내놓을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네트워크 활성도는 줄고 있습니다. 이 활성 주소 숫자, 거래 건수, 덱스 거래량 모두 다 예전보다 감소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XRP를 실제로 쓰는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겠죠. 관심도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봤을 때 XRP 키워드가 한창 뜨거울 때보다 현저히 떨어졌고요. 투자자들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고래들의 움직임까지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수천만 개의 XRP를 보유한 대형 지갑들이 최근에 몇 주일 동안 일부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선 일반 투자자들의 불안감까지도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트상으로 3,500원 선에서 200일 선의 단단한 지지선을 바탕으로서 버텨주다가 이번에 방향을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깨지지 않는 한 XRP는 여전히 추세 상승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로는 4,800원, 5,0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회복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불안에도 따라붙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두려워서 매수를 멈춥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매수는 공포랑 지루함이 극대화될 때 찾아온다는 거고, 현재 리플 XRP는 온체인 데이터상의 단기 매도 압력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거래소 유입 물량이 늘어나고 고래들이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됩니다. 동시에 사용자 참여도는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구간들 발판 삼아서 반대한 경우가 많았었죠. 현재 시점 우리 리플 커뮤니티 전략은 명확한 상황입니다. 3,500원 선 근처의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분할 매수로서 접근 자체가 가능한 상황인 거고,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4,800원대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단기 차익 실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XRP 단기 목표 타점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전달 도움 드린 상황이고, 해당 타점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본질 자체가 기다림 속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급해 하시기보다 데이터랑 차트를 통해서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FOMC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사실상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처럼 보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구간인데, PMI 데이터를 봤을 때 88%가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 싶을 정도로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윌러 연준이사 측에서 CNBC 인터뷰에서 이번에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고, 차기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시장에 직접적인 신호를 던진 거겠죠. 여기서 또 스탠다드 차트드 보고서를 봤을 때 아예 0.5%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도 열어놨습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한 방에 세게 내릴 수도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까지도 바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JP모건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50bp 인하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25bp가 현실적이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 인하까지도 탐색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5bp 인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인 거고, 이게 코인 시장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달러 매력이 줄어드는 순간 유동성은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고, 이번 9월달 FOMC 단기 이벤트로만 보실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코인 시장 자체가 새로운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비트코인과 리플 이미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 잘 안 오른다라고 해서 답답하다, 지루하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리플이 하락했을 때 나는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리플을 좋아하고 꾸준히 모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요, 막상 가격이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매수를 못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고 4,900원, 5,000원 근처까지 다다르면은 그제야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하곤 하시죠.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기본은 언제나 같습니다. 싸게 살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야지 진짜 이득을 본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람 심리 자체가 늘 그 반대라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고 그냥 지켜만 보다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고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더 올라가면 못 살 것 같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오히려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게 바로 투자 심리의 역설인 거고, 결국에 시장은 단순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구조일 뿐인데 이런 원리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도 저는 3,850원의 단기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드린 바가 있었고, 미리 매수 주문을 걸어두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단기 저점에서 수량을 늘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함입니다. 주문만 걸어놓으면 일할 때나 잘 때나 굳이 업비트 화면만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자체로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큰 편리함이자 마음의 평화이기도 하겠죠. 매일매일 차트를 붙잡고 들여다보는 매매들 결국에 불안감을 키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팔고 바닥에서 매수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리플은 절대로 나쁜 자산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이 불안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겠죠.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리플이 상승할 때 결과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리플을 두고 어떤 분께서는 늘 수익을 보고 또 어떤 분은 늘 손실만 보는 경우가 있겠죠. 결국에 리플은 언제나 같은 길을 갑니다.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뿐인 거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원칙 매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